자, 두 번째 헤드라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은 매크로적인 이슈인데요. 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에 관련된 이슈인데 부동산 거품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고를 하면서 이제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라고 옮겨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을 생산적 분야로 돌려야 한다라는 외신의 기사고 최근에 자본 부동산에서 이제는 생산적 분야, 그러니까 주식시장으로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해석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 어떤 이유로 이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블룸버그 TV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인터뷰한 내용을 바탕으로 블룸버그가 또 이제 텍스트로 기사화를 해서 이제 어제 나온 것을 제가 보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몇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 중에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위해서 이제 시청하시니까 투자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부동산이 지금 버블이다. 버블인데 터지기 직전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반드시 이 버블 직전인 부동산을 이제 압박을 해서 하나의 이제 부동산 더 갈 수 없는 자산과 자본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시장에서 강도 높은 규제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강도 높은 규제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풍선을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에 풍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풍선 효과를 보시면 풍선으로 부풀어 오른 부동산 시장 갖다가 정부랑 당국이 지속적으로 이제 누르면은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느냐? 흘러가는 것을 가이드라인을 어디로 줄 것이냐? 주식시장으로 증시로 주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블룸버그 인터뷰를 기사화 이 내용을 갖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침 어제 이제 코스피가 4천을 돌파를 했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었는데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5천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데 언제 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발언은 내놓지 않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앵커는 한국 사람이고 이제 블룸버그 직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마침 또 어저께 4,000피 전임 미드업에 4,000피드를 올라가면서 당연히 앵커가 그럼 5,000피도 가능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언제까지 코스피가 5,000피가 될 거라고는 내가 장담 못하겠다. 내가 못 박지 못하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것은 물론 일단은 그 12.3 계엄 사태를 말미암은 정치적 불확실이 해소된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민주당 요구했고 그걸 갖다가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거부권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막았던 일이 당연히 대통령이 자신이 됐으니까 거부권 행사할 리가 없죠. 행사할 리가 없지만 그래도 진짜 하겠느냐라는 왜냐면 그 재벌의 반발이 워낙 심했으니까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상법 382 사망을 갖다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사실 코스피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이 됐는데 380도 사망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사회가 주식시장에서 주주들을 위해서도 신의와 성취의 의미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길게 얘기하면 1시간도 필요하지만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번 코스피 한 단계 더 반등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법적으로 무엇이 있었냐면은 감사위원회 선출해서 3%를 보다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지분, 대주주가 경영권을 갖고 있는 대주주가 아니고 소수 지분들도 감사위원 선출에 입김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인 자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블룸버그 인터뷰를 본다면 추가로 법적인 조치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추가로 지속될 거라 보이는 법적인 조치는 이제 당연히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자사주를 소각을 의무화한다면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가 사실은 이제 해소해 버리면 기존의 주주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SK 같은 경우는 사실은 SK그룹의 지주회사인데 많이 갖고 있던 자사주를 갖다 25%를 갖다 소각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사실은 SK 주주 입장에 앉아서 25%의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갖다가 법제화를 갖다가 강요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바탕으로 코스피가 또 올라갈 것이고 부동산은 억누르고 코스피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터준다면 당연히 코스피가 사실은 어제 4천 올라갔지만 4천에서 더 넘어서 5천도 올라갈 것이 마냥 소소는 아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했다. 그냥 정부에서 국민들 현혹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에 불과하다 얘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말씀하신 제도뿐만이 아니라 추가적인 제도도 계속해서 개편이 나올 예정인데 이 추가 제도 개편에는 국민연금의 그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는 정책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제 인터뷰에서 없었지만 기사에도 없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추가로 아까 말씀 3단계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그 자사주 소각 의무화까지 끝까지 하면 3단계 마무리되는데 3단계 다음 무엇이냐를 봤을 때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은 돈으로 국민연금의 자산은 뭐 세계 3위의 어떤 자산 그 기관입니다. 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심지어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일이냐. 국민연금의 큰 손이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우량주를 갖다 선별해서 투자를 해서 우리의 어떤 코스피를 갖다 올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민연금 그렇지 않고 국민연금의 지금까지 정책을 본다면 국민연금은 단타 유지 정책을 갖다가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정책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사실 계속해서 내고 있는 국민연금, 이 국민연금을 갖고 국내 주식을 투자해야 저희에겐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예. 투자는 하는데 국민연금의 단타를 갖다가 이제 계속 부추긴다는 것이 예. 무엇이냐면 국민연금의 한국 주식 비중 계속 줄이는 동시에 그나마 한국에 투자하는 자산을 갖다가 70을 외부 기관에 맡깁니다. 그리고 30만 갖고 국민연금이 직접 투자를 하는데 그 70을 받은 이제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도 어떻게 하냐면 계약을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1년 단위로 내가 맡은 돈을 갖고 수익률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단타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국민연금의 정책입니다.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어떤 국민연금의 역할을 갖다 기대하기 힘들다. 이런 맥락에서 국민연금이 장기 투자로 유도할 수 있도록 법과 운영기관의 어떤 정책과 철학이 바뀌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S&P 500 같은 경우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화이트 크라임 범죄. 그러니까 주가 조작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엄벌을 취해가지고 감형이 없는 100년형 이런 것도 때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주가 조작에 대해 무서워하는데 우리나라 주가 조작을 하더라도 2년, 3년을 하고 사실은 환수 금액도 주가 조작범에 벌어된 돈보다 더 낮고 이건 주가 조작 부추기는 상황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고 두 번째 뭐냐면 미국의 401k처럼 퇴직연금을 바탕으로 주식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조차도 퇴직연금에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 들어가는데 위험하게 무서워하니까 이걸 바꿔야 돼요. 특히 기재부 공무원들 이식을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뀌어지려면 코스피 5천은 물론이고 5천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말씀드리면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코로나 때 주가 폭락을 하니까 국민연금이 구원토로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로 주가가 다시 희석이 되니까 국민연금이 계속 팔았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만약에 그때 국민연금이 팔지 않았다면 지금 하이닉스를 비롯한 그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대단히 높을지 조금만 추산하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이 단타가 아닌 장기 투자로 정책을 전환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